안녕하십니까, 김경국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문재인과 이재명 두 사람이 추석 명절이 끝나가면서 10월 위기설이 지금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SNS에 근황을 알리는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는 SNS를 통해 추석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고구마와 땅콩 등을 수확하는 사진과 함께 추석 명절 행복하게 잘 보내시라, 그런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추석 메시지 곳곳에 자신의 처지와 윤석열 대통령을 비꼬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희망은 늘 우리 곁에 있다. 폭염은 가을을 막지 못하고 무르익는 들판은 황금빛 풍요로 채워질 것이다. 이런 글이라든가, 아니면 또 끝이 없는 무더위와 팍팍한 살림살이에 의료대란까지 겹치며 힘들고 지치기 쉬운 날이다. 모두 아프지 않고 무탈하기를 기원한다. 이런 표현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언젠가는 끝나고 평온한 나날들이 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과,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대란을 비판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지는 글들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이 SNS를 통해 책 소개를 제외한 SNS를 통해 자기 근황과 관련한 메시지를 올린 것은 지난 3일이었죠. 먹구름이 몰려오는 하늘을 뒷짐을 지고 서서 바라보는 짧은 동영상이었습니다. 그 동영상 이후 2주 만에 근황을 알리는 메시지를 올린 것입니다. 문재인은 이런 추석 인사와 곁들여서 땅콩과 고구마를 수확하는 자신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SNS에는 밭에서 딴 땅콩 한 다발을 양손에 들고 또 정면을 보며 환하게 웃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직접 곡괭이로 흙을 파내고 고구마를 캐는 모습도 있습니다. 밀짚 모자를 쓰고 수건을 둘러맨 편안한 모습의 편안한 얼굴,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조만간에 검찰에 불려갈 현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지지자들에게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이런 메시지와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을 검찰이 나를 못살게 군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의 현 상황은 그리 녹록지가 않죠. 땅콩과 고구마도 뿌린 대로 거두듯이 지은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지사일 것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검찰은 문다혜부터 소환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문다혜 소환을 시작으로 문재인 일가에 대한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의 농부 코스프레 사진에 대해서 억지로 여유를 부리고 있다, 웃는 게 아닐 텐데,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일단 검찰 수사의 무대응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수사를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이재명과는 상반된 전략이죠. 또 문재인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71명이나 되는 군사를 가진 이재명과는 달리 문재인은 대응할 수단이 없는 것이죠. 기껏해야 보좌관 출신인 윤건영 의원 정도가 지금 입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수준인데 그나마도 시원찮습니다. 제주도 별장을 매입한 경위나 또 5천만 원 송금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건영이 나서서 해명을 내놓고 있는데 내놓는 해명마다 지금 꼬이고 있죠. 억지로 말을 만들어서 해명하려니까 윤건영 입장에서도 참 답답하긴 할 것입니다. 문제는 아마 민주당 내 새로 구성된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의 활동에 기대를 걸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책위는 추석 연휴 직후 양산사저를 방문하고 또 문재인을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한다, 이런 계획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자신에 대한 정치 탄압을 부각시키고 1심 선고를 앞두고 야권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문재인까지 끌어들인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다고 문재인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이 추석 인사와 농부 코스프레 사진을 올리면서 문재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년 추석은 어쩌면 교도소에서 보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SNS에 묘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재명은 추석 명절을 맞아 산소에 다녀왔다면서 두 아들과 성묘를 함께하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대표는 추석 당일인 17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서 나란히 붙어 있는 어머니 아버지 산소를 보니 생전에 투닥투닥 하셨던 모습이 눈에 선해 참 그리웠다, 떨어져 있으면 얼마나 귀한지 절감하는 존재가 가족이구나 싶었다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재명이 올린 글은 이재명의 이중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가족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니까 놀라울 따름입니다. 형에게 그런 쌍욕을 하고 형수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욕을 퍼부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의 입에서 가족이 얼마나 귀한지 절감한다, 이런 말을 나오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이 올린 사진은
장남 이동호와 차남 이윤호 그리고 조카가 산소와 조부모 산소 앞에 나란히 서 있고 그 앞에서 이재명이 둘째 형인 이재영 씨가 이재명의 음복주를 받는 그런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재명의 아들들을 공개한 것은 2017년 대선 이후 처음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자녀 문제로 곤욕을 치렀죠. 경기지사 시절 수행 비서였던 경기도 7급 공무원이 근무 시간에 아들의 병원 퇴원 수속을 대리로 처리해 준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또 장남 이동호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것과 강남 지역 여러 오프라인 도박장을 다녔다는 인증글을 쓴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또 성매매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는 아들과 관련한 논란들을 모두 인정하고 부모로서의 가르침이 부족했다면서 사과했습니다. 향후 문제가 있다면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게 다였습니다. 이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 이재명의 두 아들은 지난 대선 당시 선거운동의 일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출마 선언 때는 무대에 네 가족, 그러니까 이재명과 부인 김혜경 그리고 두 아들 나란히 서서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던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이재명은 두 아들과 손잡고 부모님 산소를 방문하는 단란한 가족 이미지를 연출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이 가족을 강조하면 사람들은 이재명이 상욕을 퍼부은 형과 형수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재명이 아마 4시간 만에 사진을 내린 것도 그런 지적들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재명은 아들들과 성묘하는 사진 대신 산소 앞에서 먼 산을 바라보는 자신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으로 교체했습니다. 누군가가 사진이 아마 부적절하다 그렇게 지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성매매와 도박 등으로 무리를 빚은 아들이 이 시점에 공개된 것은 적절치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재명은 또 그러니까 구 트위터죠. X 계정에는 고향인 안동에 있는 어릴 적 살았던 함석집 자리를 찾아서 무지개가 뜬 배경사진도 같이 올렸습니다. 이재명은 생가트 방문에 맞춰서 무지개가 뜬 것은 상스러운 기운이다. 아마도 내달 선거법 재판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진을 올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죠. 당장 내일 모레 이번 주 금요일에는 선거법 재판 결심 공판이 열리는데 검찰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 열흘 뒤죠. 이달 30일에는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결심 공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열이틀 안에 선거법 위반과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잇따라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검찰은 아마 두 사건 모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검찰 구형만으로도 이재명은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검찰 소환을 앞둔 문재인이나 또 내일 모레 검찰의 구형을 앞둔 이재명이나 SNS는 편안한 사진들을 올렸지만 두 사람 모두 이번 추석 명절이 그리 편안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